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또 많은 내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이헌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어떠한 불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무력감, 무기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 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우리 물에 양동이가 이렇게 빠지면 사실 그 양동이를 길어 올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위에 이렇게 그 손잡이 잡아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렇게 손잡이 빠지지 않도록. 네. 사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냇가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 진흙에 제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수심이었는데 거의 여기까지 막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요, 제가 어떻게 그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신발을 신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고개를 얼른 숙이고 발을 이렇게 쑥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빠져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 물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어둡고, 그러니까 마치 안개 같은 것들.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더 열심히 살아가거나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가요.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대상이 명확치 않은 거예요. 불안하다고 그러는 건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돼, 혹은 내가 포기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가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가 정확하게 짚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불안이라고 하면은 막 엄청난 걸 다룰 것 같은데, 내가 불안한 것이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볼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내가 어떤 불안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탁 스쳤을 때 빠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를 빨리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모장에다가 한 30번 정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이게 불안한 게 다 달라요. 내가 명확한 어떤 원인을 알게 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지 알아차리게 됐을 때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도 바뀔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요, 불안을 두려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귀신이 처음에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이건 감당 못할 공포인데, 근데 이게요, 2번, 3번 귀신 계속 나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코비드잖아요. 귀신 계속 나오면.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런 걸 두려워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요소들의 공포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가 조금 사실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을 증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방법? 그게 뭐냐면, 정신분석학자 중에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 있다. 우리 모두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다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다 고유한 어떤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그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있고,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길이 있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너무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내가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요, 과거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잘하는 게 뭐야? 너 잘하는 걸 얘기해봐. 근데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노래를 좀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해보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면은요, 반드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게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하니까 내가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보통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 돈 안 되어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 잘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했던 일. 맞아요.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뭔가 딱히 무슨 보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굉장히 내가 신나고 좋았었던 일. 이렇게 얘기하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좋아하는 걸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 농구 좋아한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농구하기는 늦었지 않았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주 잘 찾으신 거예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농구했던 그 경험을 내가 정말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 좋아했던 게 정말 어떤 순간이 정말 좋아했었는지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점 슛을 탁 쐈을 때 그게 탁 들어갔던 어떤 뭐 11살 어느 시점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 그 3점 슛을 쏘는 것이 너한테 어떠한 진짜 즐거움이었고 어떠한 짜릿함인지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농구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 농구에서 어떤 순간을 그렇죠.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요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누군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걸 순서대로 넣어서 뭔지 과학적으로 내가 탁 뭔가 그 요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내 내면에서 뭔가 정말 최고의 요리를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난 정말 최고의 미식가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순간을 조금 더 끄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이라고 하는 장면이 보통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감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한 꼭지고요. 이와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자원을 좀 증진하는 측면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났고 즐거웠던 순간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거울처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났던 순간들, 즐거웠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안에 쌓이고 뭔지 뭐 거의 세상 짐을 다지고 가고 있었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 좋아했던 것을 찾아서 목록으로 만들고요.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 중에서 잘할 수도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잘할 수도 있는 걸 하나 찾았으면 그걸 막 뭐 10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라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마치 놀이처럼 그걸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이 내가 잃었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좋은 지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영화를 좋아해요. 뭐 영화 좋아하면 뭐 감독, 뭐 배우,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부모님들이 영화 배우 하긴 좀 늦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영화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굉장히 짜릿했던 순간들을 잘 탐색해 보면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연 배우도 있고 감독도 있고요, 실제로 기획자도 있고요, 그걸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관계자들이 거기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진로라고 하는 측면들, 내가 어떤 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좋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안함의 측면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걸 찾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작은 성취들을 얻어요. 작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라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장기에서 내가 이기면 굉장히 내가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모이면 조금 도전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요, 불안감을 뒤집으면 그게 바로 도전감입니다. 우리가 번지점프 되게 불안한데도 그걸 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타려고 하는 내 도전감, 그리고 그걸 탔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작은 성취감,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그거를 돈 내고 타러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불안감을 타질 때 그거를 조금 경감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불안을 뚫고 갈 수 있는 도전감 자체, 내적 동기 자체를 조금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 게, 불안감의 반대급부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취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둘이 다른 게 아니었네요. 네, 그리고 요즘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새롭게 우리가 좀 각광받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휘해요. 내가 충분히 괜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요, 이 자기 효능감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좋은 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성취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것들을 성취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구슬치기 같은 거 한다거나 땅 따먹기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막 만세를 막 아이들이 막 하면서 이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만끽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서는 내 내적 동기 자체를 조금 올리는데, 내가 조금 뛸 수 있는 판을 만드는데, 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죠.
작은 성취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누가 보면은 뭐 그렇게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해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거기서 굉장히 즐겁고 신나고 작은 어떤 도전감을 통해서 성취를 맛보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랜턴. 사실 저는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침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막 폭풍어가 우리 치는 어떤 배에 있다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나침반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 안에 있고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고유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이 두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속에서 잘하는 걸 찾으면 그것은 상대적인 어떤 비교가 아니죠.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죠. 네. 내가 목록을 만든 것 중에 잘할 수 있는 거를 뽑은 거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거를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게 굉장히 연결이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좋아하는 걸 찾는 게 나침판인 거고 그 나침판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 나침판을 잃지 않으면 불안감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뭐 AI 시대다, 뭐 메타버스 시대다, 뭐 IoT 시대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코딩이나 좀 해볼까? 그 세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숙고하지 않고 그냥 치료에 편승해서 그냥 무엇인가의 지식과 지혜를 막 쌓아나가는 것은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지름길이 아니라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예. 이 길을 찾는 것은 나침반을 분명하게 찾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직업 세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내가 되게 불안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놓치기가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돼요. 역설적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어서요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막 내가 오늘부터 뭐 6시 일어나서 루틴 막 작업 갑자기 막 5시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요 조금 관조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떨어져 주는 것.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천길 낭떠러지인데 한 1m쯤 돼요. 그렇다고 걸음걸이로 갔다가 그냥 가면은 1m 웬만한 농달이 아니시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뒤로 물러서서 도약질하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실은 낭떠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무 바쁘게 달려가고 있다 보면 내가 오히려 관조하는 시각을 많이 잃게 돼요. 현대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바가 상식과 지식은 많은데요. 성찰 능력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어린 시절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기억이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은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들, 회상들을 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기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산책 같은 것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 산책 다닐 때는요, 핸드폰을 반드시 놓고 가는 거고요. 산책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셔서 요즘 멍 때린다고 그러죠? 잠깐 멍 때리는 거예요. 핸드폰 본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촉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어떤 뭔가 미각이 느껴진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는 건 조금 자연 안에 거닌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도체가 아니라 해마 기능 자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조금 멍을 때리고 조금 내가 관조할 수 있고 조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할 때 적어보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사실은 좀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순간에 잠깐 앉으셔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지? 이런 것을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지트를 좀 찾는 거예요. 예. 조금 물러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예. 나만의 공간 같은 것을 조금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어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이 산책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맛집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카페나 이런 작은 공간들 있잖아요. 예. 이런 공간들 마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 루틴이 아니라 나를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만드는
어디로든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여러 개 정도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좁은 시선이 아니라 넓은 시선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여행이고요, 사실요. 여행 중에서도 당일치기 여행보다는 1박 2일 정도로 여행 갔다 오는 것도 좋아요. 이건 떠났다 오는 거잖아요. 낯선 곳에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때 읽었던 책들이 보통 인생책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나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혼자 나에게 관조할 수 있는 아지트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좀 어떻게 나를 돌아보는 게 나에게 의미를,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좋아하는 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눈앞에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같이 찾아볼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과거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떤 빛났던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볼 땐 대단한 게 아니지만 굉장히 빛났던 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제가 거의 중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얼마나 빛났나 몰라요. 신나가지고 막 깜짝 못 잃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서 밀어내기라고 이기면 계속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연속으로 11골을 넣어가지고 우리 팀이 딱 이기게 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구경꾼들도 많았었는데 다 박수를 쳐줬을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장면이 어땠고 그때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박수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열정이 솟았는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거를 막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 노트에다가 혹은 내 생각에다가 내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밤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했었던 일. 게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런 것도 뭐 버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게임도 버릴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저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라고 하는 책을 밤을 새면서 막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진로를 고민했을 때 그 경험을 제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요. 제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경청하는 것을 되게 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상담자라고 하는 진로를 개발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하나의 등불이 되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표면에 있는 그 게임이나 책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얻을 수 있는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또 질문해봐도 돼요. 나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질문이 뭘까? 이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깨우는 거죠. 심지어는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있는 나한테 물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 10년 뒤에 내가 혹은 80살 된 내가 거기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한마디를 준다면 그 말이 무엇이겠는지 이런 질문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가 뭔지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나만의 아지트에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마치 마음의 근력을 기우듯이 계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변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을 하기 위해선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건 나만의 어떤 나침반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요, 사실 꿈이라는 게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꿈은요, 굉장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이 꿈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역설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전이라고 하는 이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내담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발견하면 얼굴이 되게 환해지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거를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비전과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굉장히 열정 같은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그렇게만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현실은 어떤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현타가 오죠. 굉장히 내가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현실은 사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던 것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현실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산꼭대기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 발자국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생각보다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그 동기가 생기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10분 정도만 해볼 수 있는 행동, 이렇게 행동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를 좀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이자 불안을 조금 딛고 우리의 길을 좀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현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비전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나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